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범아저씨입니다. 자, 일단 오늘부터 위치 얘기를 하는데 맛배기로 한 2회 정도, 그러니까 2주 정도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실 위치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뭐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맛배기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가 아니고 3월 초에는 혹시라도 제가 잠시 방콕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중간에 한번 라이브 클립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해 정도는 아마 쉴 겁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서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출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의를 하시는 분 중에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기 생각에 빠져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좋아하고요. 감성적이고 또 경험에 의지하고 이런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고 이분하고 거래를 해도 되겠다는 분하고만 거래를 하지, 상담을 받아보고 이분하고 거래하면 힘들겠다,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싶은 분은 제가 거래를 안 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제가 이 리세일한 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 리세일이 있다, 그 전부 다 개인정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한 번씩 콘도를 한꺼번에 많이 파는 콘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픈을 할 때 판다거나 그러면 처음 들어와갖고 상담하고 그리고 얼굴 안 보고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 영상 같은 것들을 거의 1시간 넘는 거 보내드립니다. 거기 보면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한 번씩 넣어드리는데, 그 넣어드려도요 똑같아요. 이게 보면 이렇게 계약서가 있잖아요. 다 지워야 돼. 다 지워야 돼. 이거 보시면 2025년이죠. 몇 월 달인가는 제가 지워놨고 전부 다 지워야 돼요. 어디인지 다 지워야 되고 어느 에이전시하고 팔았다는 것도 다 지워야 되고요.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리면 34살 산 사람, 미얀마 사람. 근데 이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화교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도 화교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판매를 해도. 그래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 제가 알려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거나 또 의심을 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제 컨텐츠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컨텐츠를 몇 년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온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어있는 공간을 자기 상상으로 채우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담을 해보고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지간하면 외국에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본인이 뭘 해보겠다고 이것저것 찾으시다가 그러다가 잘못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패턴이 같아요. 결국은 경험에 의지해서 뭘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실패하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한국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거 에어비앤비 불법이라고 얘기한 지가 수년째입니다. 수년째. 거의 1년에 한 번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에 1년에 한 번씩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 스스로 있잖아요. 머릿속으로 넣어서 만듭니다. 이런 수익 모델을 만든다니까요. 그러고 나서요, 안 바꿔요. 아니다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데, 사실 외국에 나와서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경범죄지만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또 생깁니다. 본인들이 그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생겨서 또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연락이 오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자기 생각 막 얘기하고요, 그 동의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정말로. 자, 여기 보시면 이 콘도가 관리가 정말 잘 안 되는 콘도거든요.
콘도가 어디냐면 여기 트루 디지털 파크 요 뒤쪽에 있는 콘도입니다. 로비에 들어가면 이게 붙어 있는데 이 콘도가 관리가 잘 되는 콘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가 한국 분들이 좀 많이 살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콘도가 좋다라고 생각 하나도 안 하거든요. 저는 이게 겉으로 보면 편안할 수는 있어요. 물론 임대받아 가지고 살면 학교들도 가깝고 해서 국제학교 다니시는 분들 살기에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와서 생활하기 편리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조금 오래 사실 분들은 시야가 좁아져서 이 동네에서 그냥 놀아요. 그러면 이 동네에서 그냥 있다가 가는 겁니다.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콘도가 아주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처음 팔 때 있잖아요. 팔 때부터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투베드룸으로 했을 때 이 동네에 대체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이 콘도에 사는 거 지금은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대체제가 있다라고 하면 아마 저 같으면 이 콘도에 안 살 것 같아요. 이게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가격이 책정이 잘못돼 가지고 굉장히 비쌌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점이 있어요. 그런데 관리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뭐 자주 임대 찾아달라는 사람이 있어갖고 찾아는 줍니다. 찾아달라고 하면 찾아줘요. 예. 이렇게 제 임대 규정에 맞으신 분이 찾아달라고 하면 찾아는 줍니다. 다만 딱히 좋지 않다 얘기를 해주죠. 제가 그래도 그냥 편하다고 생각해서 사시더라고요. 다만 임대 받는 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나아요. 이런 콘도들은 딱 보면 좋아 보여도 사지는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또 위치하고 관련이 있죠. 근데 요거 얘기를 하고 가면요. 이렇게 관리가 안 돼 있어도 앞에 보시면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하지 말라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벌금이나 뭐 법적 조치를 취한다 이런 것도 있고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6개월 이상 돼 있죠. 6개월 이상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태국에서 에어비앤비 할 생각을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위치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것도 금방 얘기한 그 위치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콘도 하나의 위치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1시간씩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소로대로 이런 얘기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콘도를 팔려고 하다가 못 팔았던 콘도 얘기를 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요건 대로죠. 그 다음 요거는 사이드에 있는 소로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렇게 대로하고 소로가 있을 때 이 대로변에 붙은 땅과 소로변에 붙은 땅 이게 아무리 가까워도 어느 쪽이 가격이 더 비쌀까요? 당연히 대로변에 붙은 땅이 더 비쌉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 보면 이렇게 콘도들이 쭈루루루 여러 개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 서 있는 위치에 있는 콘도들은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역도 굉장히 가깝죠. 이렇게 소로로 나가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나쁘질 않아요. 이런 콘도들이.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안 팔았는지 말씀을 드렸죠. 여기 대로변에 있는 콘도, 같은 회사 콘도인데, 요거는 지금 3년째 들어가는 콘도고요. 요거는 이제 막 완성된 콘도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안 팔린 유닛들이 꽤 있어서 그 유닛을 덤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덤핑 가격이 이 콘도의 가격보다 쌉니다. 같은 면적에. 그래서 제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콘도를 팔 수가 없죠. 그래서 멀쩡한 유닛이지만 제가 판매를 안 했고요. 그러면 이 콘도도 판매를 제가 안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있는데 이쪽에 보면 이런 콘도들 있잖아요. 뭐 이런 콘도들은 제가 왜 안 팔까요? 이미 가격을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안 팔아요. 가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팝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자, 그런데 만약에 콘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소로변에도 있지만 이쪽까지 다 연결해서 붙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덩어리로. 여기 지금 보시면 요거는 전부 다 사무실이잖아요. 사무실. 콘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근데 이쪽도 전부 다 콘도로 돼 있어서 덩어리로 돼 있다라고 하면 이 콘도들은 이 앞에 붙은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요거는
분리되어 있는 형태죠. 이렇게. 그래서 이 소로변과 이 대로변은 같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한 덩어리로 이쪽도 다 콘도고 이쪽도 다 콘도다. 그래가지고 한 덩어리로 되어 있으면 여기 대로변에 붙은 콘도하고 거의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그리고 가격도 거의 같은 가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격이 좀 싸면 굉장히 좋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위치하고 가격이죠. 자, 그러면 또 다른 거 봅시다. 이제 이건 팔랑까오입니다. 팔랑까오 역세권은 보시면 팔랑까오 역세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구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차테이고요. 보시면 라차테이예요. 자, 포춘타운 보면 여기는 딘댕입니다. 딘댕. 그 다음에 여기는 아래는 화이캉이에요. 화이캉. 자, 그래서 이게 구역이 다 달라요. 구청이 다르면 조금씩 다르겠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을 보시면 개발도가 다르다는 게 나올 거예요. 개발도가. 그래서 요 앞에 여기는 콘도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제가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도식적으로 여기서 구글 지도로 보니까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뭘 보면요. 구글 지도로 줄 긋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다 동등한 것 같아도 다르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제일 좋은 위치는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자, 그런데 1번을 보시면 1번이 여기 백화점이 있고 이쪽에 유니레버 하우스 있잖아요. 그러면 디스트릭트 9부터 시작해갖고 이쪽으로 좀 처져가지고 있습니다. 콘도가. 많지도 않고요. 대로변에. 그죠? 자, 딱 2개 있는데 이 콘도는 사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쪽은 보시면 아까 앞에 얘기했듯이 대로변에 붙어 있는 것처럼 뭉쳐져 있죠. 이렇게 전부 다. 뭉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 괜찮아요. 만약에 여기에 콘도가 생겨도요. 요거는 괜찮습니다. 뭉쳐져 있기 때문에.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똑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운하를 넘어오지만 이쪽 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쪽에 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나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건 위치상으로 여기보다 나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거 이제 도로교통망으로 한 것도 얘기를 드렸는데 다른 데서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역마다 전부 다 따로따로 다 떼내서 여러분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특수성 같은 것도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에슈턴 아속 라마나인 있지 않습니까? 요게 완성된 시기가 요거랑 완성된 시기가 비슷비슷해요. 요거는 준공한 지 2년 안 돼서 전부 다 솔드아웃 됐습니다. 외국인 쿼터, 태국인 쿼터 전부 다. 그런데 요거는 제가 알기로 아직도 축정인은 남아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러면 거의 5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안 팔릴까? 위치는 여기가 최고 좋죠. 여기보다 더 좋아요. 여기는 위치가. 최고 좋은데 왜 안 팔릴까요? 이건 가격 구조 전부 다 잘못되어 있어 그래요. 가격도 잘못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구조도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맞지 않는 가격이었고요. 안에 구성도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겉모양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겉모양 보면요. 워낙 좋죠. 당시에 만들었을 때 겉모양은 이쁘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치가 떨어진다. 가격 대비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매가 부진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위치가 무조건 최상으로 좋다라고 해서 다른 부분을 안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식적으로 줄을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아속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속을 보시면요. 콘도가 들어설 공간이 거의 없어요. 원래 시내 쪽은 콘도가 들어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실, 호텔, 쇼핑몰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콘도가 들어설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시암은 콘도가 아예 없죠. 이쪽에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콘도가 들어가려고 하면 이쪽으로 나와서 여기 보시면 라짜담리 쪽으로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라차테위 쪽으로 올라가야 이쪽으로 있습니다. 라차테위 쪽으로
이쪽으로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파야타 이쪽으로 쭉 있지. 이 공간 안에는 없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원래는 여기는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군데군데 조금씩 있죠. 그런데 잘 보세요. 허가 취소된 콘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위치 좋아 보이지만 셀레스 아소 이것도 의외로 판매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위치가 좋지를 않아요. 왜 이런 데는 좋지를 않냐면 도로교통도 엉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이카우보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이 뒤쪽으로 환경이 되게 안 좋습니다. 이쪽 주변이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콘도가 그렇게 빨리 팔리지도 않았고요. 딱히 위치에 비해서 비싸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대로변이기 때문에 그나마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최근에 분양하고 있는 인터컨티넨탈 레지던스 방콕 보시면 이쪽으로 해서 콘도를 지을 공간이 없다 보니까 요 사이드로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쭉 나오면요. 여기 보시면 밀레니엄 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안쪽으로 쑥 들어왔죠. 보시면. 소리변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콘도를 짓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 가격대로 여기에 콘도를 짓는데 CBR에서 판매를 안 하고 인터컨티넨탈 호텔 측에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 제가 판매를 했을까요? 제가 판매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판매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위치상.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만약에 여기 보시면 위즈덤 아속 스쿰빌 있어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허가 안 난 콘도입니다. 이게 다 지어놓고 분양을 하다가 허가 안 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위치 있죠. 만약에 여기 위치에 지었다라고 하면 저는 판매를 했을 겁니다. 이거는 위치가 훨씬 좋아요. 대로변에 이게 공원이거든요. 공원은 다 보이죠. 여기까지 쭉 큰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까지도 다 보일 겁니다. 고층으로 가면. 그래서 만약에 여기였으면 판매를 했겠지만 이쪽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판매를 할 수 있어도 안 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게 여기에서 멀어 보여도요. 이쪽 주변은 콘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멀어도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이쪽에 위에도 보시면 요 위에도 보시면 여기 에세 아속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위쪽으로 꽤 붙어 있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꽤 붙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 페차부리역하고 아속역하고 중간 정도에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어떤 거 있냐면 이제 아속 거리니까 이렇게 소로변 이 뒤쪽 소로변에 있는 콘도들 삽니다. 이런 것들 절대로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쪽에 보면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쪽 동네에도 콘도들이 있거든요. 이런 콘도들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돈 안 됩니다. 그리고 아속 하니까 이쪽에 보면 하얀색 콘도들이 있어요. 하얀색. 이쪽에 보시면 하얀색 콘도들 많죠. 이쪽에 보시면 뭐 하얀색 콘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 하얀색 건물에 콘도들 있잖아요. 이런 콘도들 전부 다 정말 오래된 환경 안 좋은 콘도들이거든요. 이런 콘도들을 들어가서 삽니다. 이거 쪽팔리는데 제가 처음에 태국에 와서 어떤 이유로 이쪽 동네에 살았어요. 1년 동안. 제가 그 1년을 왜 살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도 이렇게 일본 사람들 옆에 살면 굉장히 뭐가 좋은 줄 알고 사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 그 돈이면 다른 데 가서 사세요. 여기서 만약에 이 역세권 앞에 살 수 있는 돈은 안 되기 때문에 요 위에서 산다 하시면요. 차라리 다른 데 가서 사세요. 이게 왜 사는지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요 사이드로 있는 콘도들 사시면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 스틸 스쿰빌 20 있죠. 이거 위치 엄청 좋아요. 이건 지금 위치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다만 건설사에서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로변은 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아속은 주거하기에도 좋은 동네가 아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차라리 돈 있으면 같은 돈에 딴 데 가서 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콘도를 많이 안 짓는 겁니다. 사실상. 딴 데 가서 사는 게 낫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프라카논 같은 경우는 이게 메인 로드인데 전철이 여기 붙어 있잖아요. 전철이 여기 붙어 있으면 이거는 이제 도로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앞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길 건너서 대로변, 길 건너서 이쪽 수쿰빗 대로변 가면 이 건널목을 한번 건너야 되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콘도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이비스 넘어가지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야지 이제 콘도가 생길 수가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당히 멀죠. 물론 이쪽에 생기면 좋긴 한데 차라리 이쪽에 생기는 콘도가 더 낫습니다. 도로망 때문에 그래요. 이쪽에서 들어오게 되면요. 들어오죠. 이쪽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죠?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돌아 나오기가 힘들어요. 요 앞에서 유턴이 안 됩니다. 그러면 쭉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에서 유턴해갖고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는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혀요. 그러면 넘어와가지고, 에까마이 가는 길까지 와가지고, 요쪽에서 턴해야 됩니다. 요쪽에서 턴. 그럼 한참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점이 있는데 만약에 요 안에 있으면요 우회하는 도로가 많아요. 이쪽으로 해서 빠져서 여기서 유턴을 해도 되고요. 바로 가는 건 여기 길이 막히더라도 집 앞에서 바로 나왔잖아요. 여기서 들어와서 유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집 앞에서 바로 나왔기 때문에 바로 나와서 빠지면 되고요. 이쪽에 있더라도 이쪽 유턴하는 건 굉장히 가까워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가깝죠. 여기도 있죠. 여기 보시면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이쪽으로 빠져서 나가서 돌려도 되기 때문에 이쪽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도로교통망으로 이쪽이 별로 안 좋아요. 이쪽도 마찬가지인 게 이 앞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거든요. 이 앞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이 뒤쪽은 우회하는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한쪽으로 가면 이걸 돌려야 되는데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돌리냐 하면 이쪽으로 빠져나와서요. 온누스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망적으로 되게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려드리면 여기 보시면 프랩스쿨 이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프랩스쿨이 어디 있었냐면 통로역 앞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통로역 앞에 있었거든요. 여기 지금 공간 있잖아요.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 프랩스쿨 여기 다니시는 분들이 이쪽에 집을 임대받아가고 사는 건 뭐 그렇다고 칩시다. 왜 학교 옆에 살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사실은. 무조건 학교 옆에 살아야 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학교 옆에 콘도 지어놓고 여기에 임대받아 사는 건 그렇다고 치더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데는. 학교 하나 보고 여기 사는 사람 얼마나 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어떤 얘기를 해드리냐면 온로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메인로드와 이 전철역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콘도들하고 이쪽에 있는 콘도들하고 차이가 나고요. 요 아래쪽으로 생기는 콘도들하고 또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 부분들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푼나위티 역 쪽에 보시면 이렇게 콘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콘도들이 딱히 역에 가까이 붙어 있어도 가치를 가지지를 못합니다. 이게 왜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수쿠밀 로드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되게 답답한데 다른 데 얘기해봐. 여러분들 안 사니까 수쿠밀 로드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도식적으로 역 보고 줄 긋지 말라는 겁니다. 도식적으로 역 보고 줄 거면 정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통로, 에까마이, 그 다음에 또 푼나위티, 방적 이런 쪽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드리고 또 다른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조 얘기해드린 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전부 다 보시면 어느 정도 시야가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